안녕하세요. 운수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일맨 팀장 이형관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최저가 트럭으로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또 회의를 했었죠. 예. 어땠나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최저가 트럭 그리고 화물차 가이드 요 두 개로 이제 거의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중간에 당연히 뭐 이제 차주분들 영상도 찍고 있지만 좀 더 새로운 것들이 없을까 해서 재밌는 것들 좀 나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 뭐 혹은 다다음 주 이내에 좀 재밌는 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신선하고 좀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약 한 오늘 할 차량이 네. 작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개월 전에 진행했었던 파비스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가 사무실 이전에 찍었었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역사라던가 아니면 기타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더 개편할 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적재함길이 9m 70을 촬영을 했었는데 10m 20에 맞춰서 한번 다시 좀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좀 제가 또 조사를 나름 또 해왔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이 파비스라는 차량 자체가 직렬 6기통 그 6.3에서 6.8리터 그리고 최대 출력 280에서 325마력의 차량입니다. 네. 최대 특고는 이제 95에서 120이 되고요. 유로6를 충족하는 차량이에요. 역사를 찾아보기에는 아직 1세대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건 없었고, 제가 좀 재밌는 정보들을 좀 찾아왔습니다. 네. 원래 애초에는 이 파비스라는 친구가 메가트럭 그리고 뉴파워 트럭의 후속이었대요. 네. 네, 후속. 아니야, 근데 그게 잘못됐죠. 메가랑 뉴파워의 위에 상위 버전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 근데 이제 메가는 단종이 됐죠. 그래서 뉴파워 위에 파비스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엑시언트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후속이었으나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이 파비스라는 이름을 따온 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어쨌든 현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 중세시대 군인들이 사용했었던 1.5m짜리 방패 모양을 본따서 했다고 해요.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 몸 전체를 다 막아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이미지 찾아보시면 나오겠는데, 그 검은색이 이제 이 프론트 범퍼만 나온 게 있어요. 편집자가 띄워줄 겁니다. 예, 그게 모양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따왔다. 뭐 어디에서는 뭐 어느 지역에 있는 파비아라는 뭐 수도의 이름을 따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가장 맞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파비스라는 게 약간 좀 역두문자어예요. 그러니까 두문자어라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뭐 HK라고 하면 형건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역두문자어는 만들어 놓고 의미를 이제 만드는 거지. 예, 그래서 파비스라는 게 P, practical, 그러니까 실용적인, 그리고 A, 어댑테이블, 뭐 개조하기 쉬운, 그리고 볼륨, 넓은,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메이션, 그리고 세이프티, 그리고 이코노미컬 해가지고 파비스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원이 그렇다는 거지. 왜요? 그러니까 앞자리만 따서 이제 예, 한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파비스라는 이름을 쓰고 여기서 이제 P는 뭐 이렇게 이제 그 순서대로 나간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 오, 역시. 네. 현대는 머리가 좋아요. 원래는 현대가 이 차량 이름을 제작을 할 때 약간 좀 그 이미지가 될 만한 도시의 이름을 따와요. 코나 같은 경우에도 저기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남아메리카 쪽에 있어요. 그쪽에 또 지역 이름이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게 있었는데, 원래 힉스바이2랑 4x2 모델을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발표를 했었대요.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특장이라던가 이 가변축 시장에 있는 이 업체들이 건의를 하다 보니까는 6x2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다. 수요가 너무 적죠. 수요라기보다는 그거 이제 6x2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면 수입차들도 그걸 따라서 공급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가변축 시장이 굉장히 좀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현대가 좀 배려를 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 지금 어떻게 보면 톤수랑 좀 직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4x2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예전에 그 개별 번호판 때문에 4.5톤이나 5톤
이걸로 지금 인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만트럭에 10m 20짜리 나오는 모델도 지금 13.9톤까지 증톤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6x2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축을 달게 되면 그 이상으로 이제 증톤이 가능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가 중형이 아니라 준대형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동일 마력수로 아니면 이제 이거에 조금 더 높은 마력수로 그 이상의 것들을 모두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봤을 때는 이 모델의 수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파비스를 6x2로 뽑을 바에는 차라리 엑시언트를 그렇지. 가지거나 그게 아무래도 네. 좀 그것도 있을 거야 분명히. 네네네. 왜냐하면은 일단 파비스는 어쨌든 중형이기 때문에 엑시언트보다는 캡 크기가 많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솔직히 파비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네. 뭐 대우의 프리바나 혹은 이제 뭐 볼보 차량, 그다음에 이제 뭐 만트럭, 그다음에 네. 벤츠 이런 것들 중형 차들에 비하면은 그 캡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메가트럭보단 커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막 6x2 모델로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적시함 길이도 동일해서 길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생활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넓어져야 되는데 이 캡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러면은 파비스 금액 자체가 비싸지는 그런 네. 좀 역효과가 나오겠죠. 네네. 제가 볼 때는 4x2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6x2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고는 있어요. 왜냐면 이건 특수 선택 차량이라 해갖고 네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모델이 아니라 정말 특수한 경우에 쓰는 경우 뭐 예를 들어 갖고 그 저상 트럭들 찾으시는 네. 분들이 있죠. 뭐 바퀴 크기가 작은 것들 파비스가 그 뒷바퀴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저상 트럭에다가 뭐 축을 달아갖고 파비스인데 원쓰리로 뭐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제작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이걸 찾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한 분 있었다. 한 분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엑시언트로 가시게 되셨죠. 상당히 그 빈도수가 작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엑시언트를 뽑겠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현대에서 보면 네. 국내 이제 기관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무적으로 좀 많이 차량을 쓰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소방차로 이게 등장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되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메가트럭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꾼 게 어느 지역 정도. 그러니까 좀 뭐 아직은 작게 해서 퍼져 나가는 중이고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진행하신 차주분들이나 다른 차주분들이나 주문 제작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 단발이가 많이 돌아다니더라 이런 말들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끝이에요. 이전에 그 이제 파비스 차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네. 진짜 이 판매는 어차피 작년 때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하신 분들이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현대 공장도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는 반도체 때문에 또 난리도 아닌데 그 반도체를 또 수급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한 5월, 6월 달까지는 생산이 굉장히 미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 갖고 그래서 7월 달부터 이제 다시 생산을 재개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생산을 재개 어차피 이제 좀 늦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조금씩 발견됐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네. 수정해서 7월 달 모델부터는 다시 다 적용을 시켜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당연히 사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네. 사신 분들은 이제 뭐 은행을 다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를 통해서만 파비스도 굉장히 많이 출고가 되잖아요. 그 파비스 같은 경우에는 차를 받기 위해서 거의 한 3, 4개월 전쯤부터 기다리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신청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건 맞겠지만 아마 그 요번 연도 전반기처럼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부분은 아무래도 현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있었고 해서 아마 좀 시일이 당겨지지 않을까. 근데 정확히 네. 현대에서 생산을 하는 건지 수입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내부 직원도 잘 모르는 네. 정보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내부 직원들이 더 모르더라고. 맞아. 차가 언제 나올지는 아는데 네. 그 제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그렇지. 잘 몰라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뭐 내용은 조사했던 내용은 뭐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를 하고 견적 시작해 보죠. 그 전에 그 파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게 제가 아까 전에 뭐 7월 달에 좀 뭐 수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소문입니다. 들리는 소문. 소문. 네, 들리는 소문에 소문이 의하면 팩트가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그 파비스 출고됐던 차량들은 메인 프레임이 휘어지는 현상이나 그거는 말 많이 들었어요. 축 조향에 문제가 많다. 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네. 들려왔었어요. 물론 이제 저희를 통해서 출고하신 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행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소문들이 이제 조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진위 여부를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뉴스 기사화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실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그 파비스 관련해 갖고 지금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또 한번 만나서 찾아가보고 이걸 영상으로 제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최저가 트럭 시작할 때마다 저희가 배너를 띄워드릴 건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차주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차량 유지 관리해 오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것들은 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좋은 것들은 또 칭찬도 하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모이면 또 점차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트럭 행사 당시에 행사 끝나자마자 또 소송산 대표님이랑 또 인터뷰했던 것처럼 그렇죠. 장단점을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주분들 혹시나 보고 계시고 내 차를 좀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현대 파비스 그 네. 총중량 17톤 그리고 325마력짜리 기본 적재함 길이는 9m 30cm짜리.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축을 달아갖고 10m 20까지 뭐 길이가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비스 기본 가격은 그 저희가 예전에 했을 때는 모든 패키지를 다 뺐어요. 뭐 오토 패키지도 빼고 세이프티도 빼고 테크도 빼고 리어 에어 서스 패키지도 빼고 다 뺐었는데 이제는 그 이제 법적으로 좀 규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세이프티 패키지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방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옵션들 중에서 뭐 내가 다른 걸 다 빼고 싶더라도 이 세이프티 패키지는 반드시 포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이프티 패키지를 포함한 기본 가격이 9,095만 원입니다. 9,095만 원.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축을 달아야겠죠. 축을 달지 못하면은 어차피 10m 20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축을 달게 되면은 7월 1일 달부터 적용된 가변축 가격이 적용이 돼서 1,37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윙바디를 얹어야겠죠. 이 윙바디 자재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자재값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지금 최저가로 따져도 2,200 정도. 2,200. 네. 만약에 이제 이것보다 더 저렴하다 하면은 그 특장의 재질이나 혹은 이제 뭐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의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가격들을 지금 다 합치면은 1억 2,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2천. 네. 665만 원. 생각보다 그렇군요. 비싸죠. 네. 싼데요? 싼가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항상 외제차를 너무 하다 보니까 욜로니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부가세를 또 반납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타는 부가세가 있잖아요. 네네. 그 부가세를 반납을 하시게 되면은 1억 1,513만 6,364원이 됩니다. 1억 1천만 원 정도. 네. 할부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게 이제 할부로 가정을 하면은 저희가 그 3개월 거치 깔고 69개월에 3.9%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그때 이제 할부금이 186만 5,425원이 되겠습니다. 180. 네. 이래가지고 중간중간에 그 외제했다가 국산했다가 해야 돼. 뭐 맨날 260, 280 이러다가 180 보니까 너무 싸다고 그치. 느낌이 또 드니까. 네. 그리고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저번에도 저희가 옵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파비스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옵션 사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냈던 견적은 그 이제 수동에다가 뭐 테크 패키지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리어 에어 서스 패키지도 없고 이런 네. 걸 기점으로 냈었는데 만약에 풀옵션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제 테크 패키지 뭐 250만 원짜리, 네. 220만 원짜리도 있고 네네. 요거를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 미션도 보통 한 2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것도 추가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에어서스까지. 에어서스는 이제 무진동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네. 요거는 한 470만 원 정도 더해지게 됩니다. 요 풀옵션들을 모두 다 집어 넣었을 때 네. 금액이 똑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198만 6,202원이 됩니다. 월 할부금. 네,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할부로 하게 되면 역시나 가격 차이가 막 크게 벌어지진 않아요 보면. 그죠. 할부로 네. 하면은 어차피 이제 그 편집자분이 총 가격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할부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뭐 이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테크 패키지에 대체 뭐가 들어가 있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에 이제 그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그 간혹 가다가 우리 차에서 이제 전원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12V 인버터나 24V 인버터를 많이 씁니다. 네. 근데 그건 말고 220V 인버터. 네, 그 예를 들어 갖고 그 이제 전원 코드를 꽂아서 쓸 수 있는 뭐 전자레인지나 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온수 데펴주는 거 뭐라 그러지?
전기 포트,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꽂혀서 쓸 수 있게끔. 순간 머리가 하얘졌네. 뭐였지 제 말에 싶었다가 집중을 안 하고 주전자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왜 이럴까 요즘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라고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기압이 만약에 좀 빠져 있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알림을 해주는 네. 그런 시스템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접이식 배드도 들어가긴 하는데 뭐 네. 그것들은 이제 좀 생략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또 상세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혹시 옵션은 준비하셨나요? 어떤 옵션이요? 뭐 나머지 기타 옵션은 없나요? 그게 다 전체 옵션. 아, 그게 다 전체 옵션으로 했을 이게 때. 그 파피스가 제가 이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그 외제차가 참 이야기하기 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옵션 사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벤츠는 2030 지금 2030이죠. 네. 벤츠 2130이라고 이제 또 들어올 예정이기도 한데 뭐 네. 2030 모델 이거 하나 네. 아니면은 뭐 스카니아 같은 경우에는 P80 스카니아도 이제 뭐 내년에 P360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뭐 네네. 확정이 되면은 얘기를 드릴 거고 이렇게 그 모델 하나하나가 딱 콕 집어져 있는데 사실 그 현대랑 대우 같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 사항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그렇죠. 들어 뭐 내가 추가적으로 연료통을 장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이제 뭐 알루미늄 휠을 달 건지 말 건지 그리고 PTO를 달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이제 샤시를 어떤 재질로 할 건지 목재 재질로 할 건지 샤시 재질로 할 건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있어 갖고 선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파비스가 그것들을 좀 많이 단축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 무슨 패키지 이거 넣으면은 이거 들어가고 이거 넣으면 이거 들어가고 이거 넣으면 이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더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긴 하죠. 그렇죠. 예, 굳이 필요 없는데 이 부분 필요한데 이 부분 필요 없는데 그걸 패키지로 엮어버리냐라는 그렇지. 말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제조하는 데 있어서 가속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장단점이 있고. 진짜 확실히 네.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건 좀 장점이지 않을까.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난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데 220V 인포트 이걸 왜 다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큰 틀로 봤을 때는 진짜 뭐 상세하게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리가 좀 쉬울 것이고 내가 어떤 것들을 넣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리가 용이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장점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알아봤던 것 중에 이제 아무래도 국산 차량들이 이제 외제 차량들보다는 옵션이나 아니면 편의상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더 강하잖아요. 뭐 국산이라기보다는 현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나는 수동으로 해서 돈을 아끼고 싶어. 근데 이제 간혹 운전을 하다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동도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약간의 좀 이 나머지 기타 조작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또 견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운송호 멘터 박병철이었고요. 제이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